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만 대통령과 정치적 각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나라를 정상적으로 정말 좋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것인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의원이 오늘 성균관대 방문해서 한 그 말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 능력주의도 파괴가 되고요.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부패 불공정이 만연하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저는 이거는 우리 헌법 1조 1항이 말하는 공화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 차장, 네. 유승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본다. 어떤 뜻입니까? 일단 뭐 오늘도 헌법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헌법이라는 단어를 12번이나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반공, 그러니까 보수 지형에서 이제 반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공만 갖고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 못한다. 네. 그러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만든 군사 정권이 공화당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공화당에 대한 참뜻을 생각하지 않고 공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 5.16은 분명히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화주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왕이나 군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법치의 지배를 받는 정치 체계다. 이러면서 네. 대통령이 싫어하는 얘기만 지금 오늘 골라서 사실 해가지고 네. 국당이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저부 대목에서는 좀 하게 됐습니다. 자, 박성원 부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유승민 의원은 이제 헌법과 관련된 조항을 언급하면서 벌써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십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이 복당을 본인은 신청했지만 네. 정작 복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지도체제가 안정되면 뭐 그 이후에 논의하든지 해야 될 문제로 선을 걷는데 그것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화주의의 길을 회복해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 보수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혁신되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때만 이 네. 정부도 어떤 정책을 성공할 수 있고 보수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정부도 실패하고 이후에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길을 일단은 가겠다라고 하는 네.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래서 그의 뜻을 같이 하는 어떤 지지자들을 규합해 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소식 저희가 뉴스타트에서 소개해드린 것만 해도요. 로스쿨 갈 때 아버지 직업 뭐 하시는지를 자기소개서에 쓴다거나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처럼 예전에 내가 뭘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 수십억을 번다거나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유승민 의원 얘기처럼 사회 정이 무너지고 있고 부패 불공정이 만연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한테 뭔가 좀 큰 변화를 주도해 주십시오. 남은 임기 1년 반인데 뭔가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네. 사회 네. 여러 분야에 거쳐서 국정 운영의 방식과 또 보수라고 하는 가치 자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대통령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이러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수 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보수가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늘 바꾸는 것이 보수다라는 얘기를 유승민 의원이 해왔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은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듣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보수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보수가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를 안 하고 이렇게 위대한 개혁에 도전을 했느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 얘기를 하면서 사회보장제 과연 누가 만들었냐? 진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보수가 만든 개념이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했는데요. 자, 천 차장. 자, 유승민 의원의 지금 정치 상황과 비춰볼 때 내가 비록 지금은 당 밖에 떠돌고 있지만 앞으로 주도적인 일을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모습 같습니다. 뭐 경제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1시간 반 동안 경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벌 대기업이 빚을 때는 꼭 도와줘야 한다고 하고 세금도 네. 깎고 규제도 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이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저성장과 갈수록 경제가 죽어가고 있더라. 이렇게 해갖고는 정말 안 된다. 희망이 없다. 계층과 신분의 대물림, 세습자본주의 이런 거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보수 쪽, 특히 이제 그 경제학자 중에서 보수 경제학자들을 보면 세습이나 이런 거 부분들을 좀 하게 해줘야지만 경제가 오히려 잘 돌아간다. 또 분수 효과라고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네. 낙수 효과가 떨어져서 네.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경제 논리 자체를 보수 진영에서 펴왔는데 이거 전부 다 틀린 거다. 뜯어 고쳐야 된다. 오히려 경제 쪽에서는 좀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유승민 대표는 따뜻한 보수, 그다음에 경제는 또 진보 쪽에 좀 더 가까운 얘기를 내므로써 자기 정치적인 그 입지를 좀 더 다져나가는데 좀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유승민 의원이 성균관대 연설하면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잠잠히 있었는데 20대 국회 귀환한 직후에 자신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복당은 역시 지금 진단하는 것처럼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7명의 무소속 의원 가운데 5은 받을 것 같네요. 예, 주호영, 안상수, 장제원, 강길부, 이철규 의원은 일단 받고요. 네. 5명이 들어오면 이제 제1당이 되겠죠. 하지만 친박에서 반대하고 있는 유승민, 비박에서 반대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당분간은 좀 복당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정진석 원내대표는 나는 그런 거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기류가 5명은 입당 허용, 복당 허용, 2명은 좀 두고 보자 이런 쪽으로 기류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국장, 이제 네. 총선의 민심이라는 게 새누리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 더 얻었잖아요. 네. 설마 이게 국회의장 뽑는 문제 때문에 관련된 건 아니겠죠? 설마가 아니라 그런 설마가 이제 사람을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내부에서는 이 부분은 그 복당 문제가 사실은 이제 뭐 비박 의원들이 오늘 막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국회의장 자체가 야당과의 협상에서 생각외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장기화되다가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문제가 타결이 안 될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복당을 무한정 늦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2사람 아까 논란이 있었던 2사람 빼고 나머지 5사람을 일단 복당을 시켜서 네. 어떤 그 다수당 일당의 지위를 회복한 상태에서 그 의장과 상임위원장 협상을 할 때 보다 그 우월한 위치에서 협상을 논리를 펼 수가 있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있는 상태고 다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네. 말하자면 민의를 뒤집어서 정치공학적으로 의장 가지려고 그 꼼수를 써서 또 후다닥 복당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그런 부분은 혁신 비대위에서 앞으로 논의될 사안이다라고 일단은 밀어두는 이런 상황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한석 뒤졌는데 원래 나간 7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5명 받아들여서 일당으로 만드는 것, 이게 총선 민의를 어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은 겁니까? 그 뭐 혹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분들은 새누리당에서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 말하자면 쫓겨나갔고 네. 자신들은 당선되면 반드시 새누리당 복당하겠다라는 걸 유권자들에게 밝혔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의당 복당하는 것이 총선 민의에 바로 복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러나 어떤 우리가 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마지막 그 당선일날 투표일날 형성된 의석이 일단은 어쨌든 네. 이의열을 막론하고 그것이 다 결과가 이치가 종합된 일단 결과고 그것이 민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것을 뒤집는다고 할 때는 상당 부분 그 당이 왜 그 전에 그렇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한다든지 네. 설명을 한다든지 납득을 시키고 어떤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지 어떤 자기들의 지금 아까 의장을 위해서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그 내보낼 때는 쑥 내보냈다가 슬그머니 받아들이고 이러면 네. 그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과 관련된 이제 여건이 상황 봤고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 사람 견제구가 가장 눈에 띄네요. 얘기 보고.